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게임 그래픽 카드로만 생각해온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가 어떻게 세계 정치와 경제의 한복판에서 핵심 자산으로 떠올랐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GPU는 더 이상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21세기의 석유, 또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핵무기라고 부를 정도죠. GPU, 왜 이렇게 중요한가? 원래 GPU는 게임 그래픽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픽셀과 복잡한 3D 이미지를 그려내려면 동시에 수천 개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CPU가 두뇌라면 GPU는 수천 개의 작은 손으로 한꺼번에 계산을 해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렬 처리 능력이 인공지능 시대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수십억, 수백억 개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데 CPU로는 몇 달이 걸릴 일을 GPU는 며칠 만에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는 이제 AI 연구소, 데이터 센터, 빅테크 기업에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핵심 무기가 되었습니다. GPU를 가진 나라, GPU를 많이 확보한 기업이 곧 AI 패권을 차지한다는 공식이 성립한 것이죠. GPU의 변신은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GPU는 철저히 게이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돌리려면 좋은 그래픽 카드가 필수였죠. 그런데 2010년대 들어 과학자들이 GPU를 슈퍼컴퓨터에 연결해보니 AI 학습 속도가 몇 배나 빨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채굴붐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 게이머들이 쓸 그래픽 카드를 채굴업자들이 쓸어갔습니다. 이때 GPU의 대량 수요가 처음으로 폭발했고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GPU의 여정은 게임, 채굴,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GPU가 왜 오늘날 전략 무기로 불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GPU는 사실상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H100, H200 같은 데이터 센터용 GPU는 출시되자마자 예약이 꽉 차고 몇 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GPU를 확보하기 위해 선금까지 내고 줄을 서고 어떤 데이터 센터는 한 번에 수천 개의 GPU를 주문합니다. 실제로 한 클라우드 기업은 GPU 확보를 위해 엔비디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도 체감합니다. 불과 몇 년 전 100만 원에 살 수 있던 고급형 그래픽 카드가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을 넘어갑니다. 중소연구소나 스타트업은 GPU 서버를 확보하지 못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GPU는 단순히 비싼 부품이 아니라 경제활동 전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자원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먼저 전략적으로 인식한 곳이 미국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엔비디아의 H20 GPU입니다. 이 제품은 중국 전용으로 만들어졌지만 미국의 규제 강화로 사실상 단종됐습니다. 후속 모델인 B30A는 출시 준비가 끝났지만 워싱턴의 승인 없이는 중국에 팔 수 없습니다. GPU가 더 이상 기업 제품이 아니라 국가 전략 무기라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미국 의회는 더 나아가 게인 AI 액트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고성능 AI GPU를 해외에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 내 수요를 먼저 충족시키라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안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GPU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폭발하는데 특정 국가에만 먼저 공급해야 한다면 성장에 제약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안보라는 단어가 붙으면 기업이 쉽게 반기를 들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당국은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H20 GPU 사용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보안 문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자국 GPU 개발을 가속화하라는 신호였습니다. 화웨이는 이미 어센드 시리즈라는 AI 칩을 만들고 있고 바이렌 캠브리콘 같은 스타트업들도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은 엔비디아에 미치지 못하지만 3년에서 5년 후에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GPU의 전략적 가치가 특히 무겁게 다가오는 분야는 군사 영역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프로젝트 메이번 같은 AI 프로젝트에서 드론 영상 분석에 GPU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거나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GPU가 쓰이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기반 드론, 무인 전투기, 사이버 전쟁 시스템에 GPU가 빠질 수 없습니다. 결국 GPU를 많이 가진 나라가 군사 AI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 시대의 핵무기가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척도였다면 오늘날에는 GPU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인공지능이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분야를 바꿔놓는 지금 GPU는 사실상 21세기의 핵무기가 된 겁니다. 또 다른 비유도 가능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때 철도망을 깔지 못한 나라가 뒤처졌던 것처럼 21세기에는 GPU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가 뒤처질 겁니다. GPU는 AI 시대의 철도망과도 같습니다. 엔비디아 CEO의 경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최근 AI 데이터 센터를 너무 빠르게 짓지 말라, 속도를 조절하라고 고객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만큼 GPU 수요가 폭발적이지만 동시에 공급과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즉, GPU는 지금 전 세계에서 금보다 귀한 자원이 된 겁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시각. 이 전쟁은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일본, 유럽도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GPU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과 하이닉스 덕분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GPU 설계는 여전히 엔비디아 의존입니다. 만약 GPU가 전략 자원화되면 한국은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GPU는 교육과 연구에도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한국대학의 AI 연구실, 스타트업, 심지어 공공기관의 AI 프로젝트까지 모두 GPU 확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GPU는 국가 안보뿐 아니라 산업, 교육, 사회 전체의 기반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첫째, 미국의 규제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법처럼 GPU도 점점 더 세밀하게 관리될 겁니다. 둘째, 중국의 자립화 속도가 변수가 됩니다. 국산 GPU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글로벌 판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나라들 역시 GPU 확보 전쟁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결국 GPU는 석유처럼, 철도망처럼 국제 질서의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만약 GPU 공급망이 흔들리면 글로벌 AI 서비스들이 멈추고 군사산업 프로젝트가 지연되며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AI 도구들까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GPU는 숨은 인프라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GPU는 더 이상 게임을 위한 부품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무기, 그리고 국제정치의 새로운 화약고가 된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GPU 전쟁은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패권 다툼이자 21세기 신냉전의 전초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런 정치적 갈등이 GPU 시장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누가 승자가 되었고 누가 패자가 되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